그 일이 안 돼. 이거를 그리면 안 되네. 아니야, 이제 돼요. 빨리 와. 여기서 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하죠?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반가워 알려주실 건데요. 바른 미래당의 안철수 이재영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모두 발언이랄 거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뭐 저 나름대로 느꼈던 생각, 그리고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만 관련된 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들,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서로 대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3일 전입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지 33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통합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한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상황을 잘 나타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기득권 양당이 한쪽은 과거 권력, 한쪽은 미래 권력으로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싸우기만 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래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 호황식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 더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제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대응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득권 양당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대한민국 문제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제 창당했습니다. 지난 33일 정도를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이제 창당된 이후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북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이제 묻혀서 작은 당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그 국민들께 제대로 저희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우리들의 나가는 방향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처음 이제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역할일까? 어떤 것이 당에 제일 필요할까?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인재로 귀결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비전, 정책들, 그 모두 다 공감하는 분들을 통해서 인재들이 영입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결과로 각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또 어떤 분들은 혹시나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터 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에 제일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일, 이제 90일도 안 남은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에서 꼭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판단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인재들을 이제 영입할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인재, 그리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특히 지방정부를 깨끗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바른미래당은 이제 새로 태어난 그런 정당이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다른 두 당에 비해서 훨씬 더 엄정한 그런 기준으로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클린 서약까지도 저는 받을 생각입니다. 즉 어떤 인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이제 여러 가지로 검증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나는 문제가 없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후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 서약이 바로 클린 서약입니다. 그런 인재들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아마도 이제 그동안 제가 한 달 동안 만나 뵀던 분들 이제 한 분씩 또는 뭐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선보일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이대희 김재현 기자입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예상에서는 이제 당에서 요청한 민재위원장이 아니라 맡아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전대표께서는 당에서 요청한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간 더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본인의 의사가 어떠신지 서울시장 관련은 지금 현재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재영입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전체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분간 이제 인재영입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당분간 인재영입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정체 하락하면서 인재 영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어렵다는 내용이 당내에서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대표님
그 위원장님께서 한 달 동안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런 분위기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과 접촉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지지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우리 당이 가진 비전, 노선,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 당의 방향과 본인의 생각이 방향이 같다면 어렵더라도 함께 도전하는 것이 더 옳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성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남의 예, 매일경제 이윤식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재 영입 모색 많이 하면서 일부는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분들,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서 모셨는지 간략적으로라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깨끗한 인재, 그리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보면 깨끗하고 유능하지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다 보니 4,000명 정도가 이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좋은 구성원들도 많지만 그 숫자가 4,000명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출마 결심을 한 분이 아직은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시기, 맥락, 그 다음에 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세밀한 그런 조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도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남의 김경성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여기저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떤 인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분들이 미리 접촉하신 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또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 30분 뵈려고 하루 종일 차 타고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귀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서로 그분이 결심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SBS 최고은 기자입니다. 유능한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있는 좋은 인재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원희룡 지사 거취가 계속 나옵니다. 설득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당된 이후로는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당에 소속한 분이시고 정말로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만간 만나서 또 허심탄회하게 서로 고민들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송경아 기자인데요. 지금 당 상황을 감안할 때 당내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유승민 대표도 출마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대표님은 서울시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데 오히려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고 대표님이 대구나 부산으로 가셔서 좀 최전방에서 싸우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지도부들 그리고 또 당원분들이 모두 다 선당 후사의 그런 마음가짐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지도부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머닝투데이 김민호입니다. 대표님 좋은 인재 영입하시는 거 많이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점적으로 좀 공을 들이는 지역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에 걸쳐서 좋은 분 그리고 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 내서 달려가서 이제 그분 뵙고 설득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연합뉴스TV의 팽재용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앞선 질문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좀 구체적인 목표, 어느 지역에는 후보를 꼭 내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도부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17개 광역시 도지사 후보들 모두 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이제 이 일에 열심히 나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최형찬 기자입니다. 지금 이 구도대로 가면은 그 야권이 필패론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 이제 영입을 할 때 있어서 좀 후보들이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야권 연대는 여전히 생각이 좀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그 유권자분들께서 어느 후보가 가장 깨끗하고 유능한가 그리고 또 지방선거는 인물선거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인물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능한 사람 같으면 지역 주민들께서 절대로 뽑아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당 후보를 보시고 저 사람이 깨끗하고 유능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확신이 드시면 그러면 그분께 표를 몰아서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번에 독자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선거를 끝까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야권 연대, 다른 야당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유권자분들이 그 자격이 되는 그 후보에게 표를 모아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MBC 서혜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바른미래당도 그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대표님의 개헌안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가 왜 개헌을 하고자 했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개헌하고자 했던 것은 권력구조 개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구조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지금 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렇게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불행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현재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형 개헌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권력 축소형이 아니라 임기 연장형 개헌입니다. 4년 그리고 또 중임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연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8년 임기로 연장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권한 축소형 개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권한 축소형 개헌이 아니라 임기 연장형 개헌을 답으로 내민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할까요? 뭐 청개구리식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엉뚱한 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권한 축소가 중요하지 왜 갑자기 임기를 들고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모두 다 그 방향도 잘못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주도하게 되면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통과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개헌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방해해서 못했다고 하고, 이걸 결국은 이 중요한 개헌 의제를 지방선거 전략용으로 그냥 소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관지어서 혹시 6.13 지방선거랑 동시선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러니까 개헌 투표와 그리고 그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뒤쪽에 개헌 관련해서 좀 연장. 네,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인데요. 인재영입 위원장 맡았는데 서울시장 출마할 후보군도 인재영입에 나설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후보분들 열심히 찾겠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좀 연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시절에 당론,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담은 당론은 아니지만 합의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원 집정부제보다는 연임제가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표님은 그럼 권력 축소형 말씀하셨는데 연임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권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일관됩니다. 권한 축소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권한 축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국회에다가 권한을 넘기는 의원 내각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원 집정부제가 있고, 또 하나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임기는 완전히 그것이 결정된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들고 나오는 이유가 이게 완전히 논점을 흐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사실은. 우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아서 저는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남습니다.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즉 지금 5대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입법권, 그리고 행정부의 집행권까지 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부 집행권만 남기는 정도의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작은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둘 사이에서 저는 유연한 입장을 갖는 것이 옳다. 즉 저희들은 열심히 중재를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저희가 고집할 때 자칫 전체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어떤 것이 차선책이 될지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 전체적으로는 그런 유연한 입장을 가지되 큰 방향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야 된다. 그 방향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이 취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개선 얘기 나와서 다른 시사위크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지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지잖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재보선 준비 위해서 어떤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영입을 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지금 인재 영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도 물론입니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대상자들도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 관점에서 그리고 꼭 이제 영입할 때는 클린 서약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열심히 지금 접촉 중입니다. 네, 저 채널A 안건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기도 하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선정이 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자체가 지방정부 얼마나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인물인가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또 다음 대권으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양극단의 갈등 분열이 심하고 그 폐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당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권력 분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이 양극단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문제가 돼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무리하게 완전히 퇴행적으로 시대 역행적으로 지금 하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생각이 똑같습니다. 서로 손잡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왜 2인 선거구가 중선거구제가 아닌가? 아시다시피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2인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이 예를 들면 야당이 당선되는 더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는 곳에 그 선거구에서 2명을 뽑으면 둘 다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뽑히는 지역에서 2명을 뽑으면 둘 다 또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2명 뽑는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인 이상 선거구제일 때만 중선거구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다양하고 소수 의원들도 충분히 반영돼서 원만한 제대로 민심 그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양당에서 기득권 양당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시대 역행적이고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이제 거대 양당들이 모두 다 독식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 두 당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클린 서약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에게 나중에 후보의 결격 사유가 드러났을 때 후보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입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이나 또 그게 잘못됐을 때 또 위원장으로서 책임도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훨씬 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제 본인의 그 약속, 그것이 바로 클린 서약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한다. 그렇게 이제 그 클린 서약을 받고, 그리고 추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역시 제대로 평가해서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클린 서약입니다. 제가 다른 질문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수석 대변인 하면서 최근에 안 대표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중에 하다가 네덜란드 왜 가셨는지 가서 뭐 하셨는지 저도 아직 못 들어서 그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대변인 질문입니다. 그 사흘 동안 하루는 경제에 대해서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현장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거기에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대학이고, 거기서 또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 하루 종일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루 종일 헤이그에 있었습니다. 거기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 또 이준 열사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이제 그 장소들 다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참 부러웠던 것이 인구가 1,7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수출 수입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EU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좋아지고 있고, 일본도 좋아지고 있고, 왜 이렇게 우리와 주요 교역국들은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다 좋아지는데 우리만 지금 나빠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으러 사실은 간 겁니다. 거기서 또 무조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는 푸드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식품 산업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훼 산업이 거기서 뭐 튤립을 포함해서 그런 꽃들도 많이 생산하지만 전 세계 서로 교역의 3분의 2 정도가 네덜란드에서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국제 거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들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로 많은 창의적인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국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교역량은 많지만 우리가 과연 글로벌 국가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뭐 그런 점들 제대로 잘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기자 간담회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웬만한 질문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꼭 하셔야 되는 분 계시면 자세형제 유재욱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2월 3월 하면서 남북 관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5월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안 대표님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말로 잘 끌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전적으로 정부가 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합의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들 모두 다 지금 현 정부 인사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또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잘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셔서 특히 이제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 점은 꼭 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맞춰도 되겠죠? 마지막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냥 계시나요? 홍준표 상황이랑 말씀해 주십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사결정 법제처장 영입하면서 구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나와봐서 3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찬 자리에 참석하셔서 더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휴일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